챕터 1 세상이 나를 버렸다. 출소했다. 2년 만에 교도소 정문을 나섰을 때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소지금 5,000원. 이게 전부다. 첫날 공장을 찾아갔다. 쿠인 광고를 봤으니까 면접관을 만났다. 전과가 있으시네요. 네. 무슨 죄로? 폭행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았다. 연락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둘째 날 식당, 셋째 날 편의점, 넷째 날 주차장. 모두가 탔다. 전과자. 그 단어만 나오면 문이 닫혔다. 나는 잘못했다. 싸움질 한 번 했다. 2년을 복역했다. 벌을 받았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셋째 날 밤, 삼촌 집에 갔다. 진우야, 삼촌,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삼촌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야, 삼촌도 사정이 있다. 이웃들 눈도 있고. 문이 닫혔다. 삼촌도 나를 버렸다. 소지금 3,000원 남았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다. 주변을 봤다.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평범한 살.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봤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경멸, 혐오, 분노가 치밀었다. 밤이 됐다. 잠잘 곳이 없었다. 경비가 쫓아냈다. 걸었다. 한강시 외곽으로 외딴집들이 보였다. 한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노인이 보였다. 혼자. 저 집에는 돈이 있을 것이다. 안 돼. 범죄는 안 돼. 하지만 배가 고팠다. 돈이 없었다. 그리고 분노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담을 넘었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거실로 갔다. 노인이 돌아봤다. 누구요? 막대기가 보였다. 씹었다. 노인이 도망치려 했다. 휘둘렀다. 노인이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집을 뒤졌다. 돈을 찾았다. 3만 원. 겨우 3만 원.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었다. 밥을 퍼서 먹었다. 거실에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죄책감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겠다.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 집을 나왔다. 달빛이 밝았다. 주머니를 만졌다. 3만 원이 있었다. 며칠은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은 또 찾으면 된다. 또 다른 집을. 쉽다. 생각보다 쉽다. 웃었다. 출소하고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아름답다. 자유는 정말 아름답다. 챕터 2 점점 더 쉬워진다. 두 번째는 8월 23일이었다. 첫 번째로부터 10하루 후. 돈이 떨어졌다. 3만 원은 금방 사라졌다. 밥, 참, 버스비. 그리고 또 배가 고팠다. 한강시 북부 지역을 돌아다녔다. 외딴집을 찾았다. 집이 보였다. 이번엔 부부였다. 그리고 아기. 처음엔 망설였다. 아기까지. 그건 너무. 하지만 배가 고팠다. 돈이 필요했다. 들어갔다. 남자가 저항했다. 힘이 샜다. 싸웠다. 칼을 꺼냈다. 찔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남자가 쓰러졌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기를 안고 도망치려 했다. 쫓아갔다. 막았다. 여자도 쓰러졌다. 아기가 울었다. 끙끙. 으앙. 그 소리. 귀에 거슬렸다. 시끄러웠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계속 울었다. 손이 움직였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기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그리고 깨달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때는 후련함이 있었다. 분노의 해소.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집을 뒤졌다. 10,000원을 찾았다. 큰 반지 2개 나왔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쉬웠다. 세 번째는 9월 1일. 네 번째는 9월 10일. 다섯 번째는 9월 18일. 여섯 번째는 9월 27일. 횟수가 늘어날수록 쉬워졌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완벽해졌다.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장갑을 낀다. 얼굴을 가린다. 빠르게 움직인다. 집을 고르는 기준도 생겼다. 외딴 집, 불 켜진 집, 사람이 적은 집.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월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집. 10대 남매가 있었다. 오빠와 여동생. 부모를 먼저 죽였다. 계단을 올라갔다. 아이들 방. 문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감쌌다. 지키려고. 웃음이 나왔다. 지킨다고. 내가 뭘 지켜. 너도 죽는데. 그들을 봤다. 눈을 봤다. 공포. 간절함. 살려달라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일이다. 해야 할 일. 끝냈다. 여섯 번째 집. 40대 부부와 6살 아이. 부부를 죽였다. 아이를 찾았다. 안방. 화장실. 부엌. 없었다. 어디 갔지? 문득 옷장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늘 옷장에 숨는다. 뻔하다. 옷장 문을 열었다. 아이가 있었다. 웅크리고 떨고 나를 올려다봤다. 제발. 아이가 말했다.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눈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될까? 전과자가 될까?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아니면 저 밖의 사람들처럼 나를 경멸하는 사람이 될까? 둘 중 하나다. 그렇다면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옷장 문을 닫았다. 집을 나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깊게 들이마셨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자유롭다.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나는 신이다. 생사를 결정하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내가 정한다. 이 힘, 이 느낌. 중독된다. 편의점에 들렀다. 신문을 샀다. 일면의 큰 기사. 한강시 연쇄살인 공포. 외딴집 노리는 살인마. 살인마. 나를 그렇게 부른다. 웃었다. 좋다. 그렇게 불러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두려워해라. 나는 박진우다. 출소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투명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모두가 아는 존재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다. 신문을 보며 걸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단서가 없다고 한다. 당연하다. 나는 완벽하니까.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웃음이 나왔다. 해봐라. 잡아봐라. 할 수 있으면 나는 너희보다 똑똑하다. 너희보다 한 발 앞서 있다. 절대 잡히지 않는다.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였다. 연쇄살인 사건. 그들의 얼굴. 공포. 불안. 분노. 나 때문이다. 저들의 감정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는 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힘이 느껴졌다.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 커피를 마시며 들었다. 저 살인마 정말 무섭다. 빨리 잡혀야 하는데. 우리 동네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들은 나를 모른다.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모른다? 나는 평범해 보인다.
특별한 점이 없다. 그것이 내 무기다. 카페를 나왔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나는 그들 중 하나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다. 그것이 나를 우월하게 만든다. 숙소로 돌아갔다. 싸구려 여인수. 거울을 봤다. 평범한 얼굴, 깡마른 체구,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하지만 그 안에 괴물이 산다. 아니, 괴물이 아니라 나는 진화한 인간이다. 감정이라는 약점을 버린, 도덕이라는 족쇄를 끄는 자유로운 인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내일은 뭘 할까? 또 다른 집을 찾을까? 아니면 쉴까? 생각했다. 아직은 더 할 수 있다. 더 해야 한다. 세상이 나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쉽게. 악몽은 없었다.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편안한 어둠. 나는 완벽하다. 챕터 3 서울에서의 마지막. 16명. 내가 죽인 사람의 수. 숫자를 세는 것도 이제 귀찮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엔 기억했다. 최영수 할아버지. 그 부부와 아기. 하지만 이제 그냥 숫자다. 감정이 사라졌다. 완전히. 한강씨가 시끄러워졌다. 경찰이 너무 많다. 순찰차가 돌아다닌다. 외딴 집마다 불을 켜놓는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결정했다. 서울로 가자. 서울은 넓다.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숨기 쉽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돈이 얼마 없었다. 그리고 내 옷은 피투성이었다. 씻어도 냄새가 났다. 얼룩이 남았다. 새 옷이 필요했다. 10월 4일 밤 기차역 근처를 돌아다녔다. 한 남자가 보였다. 20대 후반. 나와 비슷한 체구. 혼자였다. 접근했다. 말 걸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나도요. 근처에 싼 여관 아는데 같이 묵을래요. 남자가 망설였다. 하지만 동의했다. 여관으로 갔다. 방을 잡았다. 남자가 말했다. 자기 이름은 정민호라고. 막 출소했다고. 새 출발하려고 서울 간다고.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나랑 똑같네요. 그래요. 우리 비슷하네요. 남자가 웃었다. 순진하게. 밤이 됐다. 정민호가 잠들었다. 나는 기다렸다. 침대 옆에 앉아서 깊은 잠에 빠졌는지 확인했다. 호흡이 규칙적이었다. 칼을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다가갔다. 정민호를 봤다. 평화로운 얼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찔렀다. 빠르게. 정확하게. 정민호가 눈을 떴다. 놀란 눈. 이해하지 못하는 눈. 왜? 그 눈이 물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으니까. 정민호가 죽었다. 저항도 못하고 그의 옷을 벗겼다. 청바지. 깨끗했다. 내 옷을 벗어서 버렸다. 비투성이. 정민호의 청바지를 입었다. 잘 맞았다. 거울을 봤다. 깨끗해 보였다. 평범한 남자. 완벽하다. 여관을 나왔다. 새벽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기차역으로 갔다. 서울행표를 샀다. 오전 6시 30분. 기차에 올랐다. 좌석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기차가 출발했다. 한강씨가 멀어졌다. 16명. 그곳에 두고 온 16명. 미안하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이제 새로운 곳이다. 서울.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기차 안 사람들을 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여행객들. 그들은 모른다. 바로 옆에 16명을 죽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걸. 나는 그들과 섞여 있었다. 구별되지 않았다. 그것이 내 힘이다. 보이지 않는 것. 서울역에 도착했다. 사람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이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웃음이 나왔다. 나는 안전하다. 완벽하게 며칠을 숨어 지냈다. 찜질방, 만화 카페, PC방, 돈이 떨어져 갔다. 10월 7일, 거울을 봤다. 청바지에 얼룩이 있었다. 검붉은 비, 정민호의 피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세탁해야 한다. 거리를 걸었다. 세탁소를 찾았다. 청소 세탁소, 작은 가게, 들어갔다. 주인이 있었다. 20대 후반 남자. 청바지 세탁 부탁합니다. 주인이 청바지를 받았다. 펼쳐봤다. 잠시 멈칫했다. 이게 뭐예요? 이 얼룩. 뭐가요? 이거 피 아닌가요?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거짓말한다. 커피요. 친구랑 싸우다가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태연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주인이 받았다. 내일 찾으러 오겠습니다. 네, 나왔다.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 주인의 눈빛. 하지만 괜찮을 것이다. 나는 완벽하다. 언제나 완벽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숙소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내일 청바지를 찾으러 간다. 깨끗해진 청바지를.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서울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다. 이 도시는 크다. 기회가 많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왔다.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멈추고 싶지도 않다. 이것이 나다. 내가 선택한 삶이다.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법을 따른다. 도덕을 따른다.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완전히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내일 청바지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속된다. 나는 박진우다. 아무도 나를 멈출 수 없다. 챕터 사면회실에서 10월 9일 오후 청소 세탁소로 갔다. 문을 열었다. 총소리가 울렸다. 주인이 있었다. 나를 봤다. 청바지 찾으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주인이 뒤로 갔다. 이상했다.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무시했다. 나는 완벽하다. 항상 그랬으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돌아봤다. 형사들이 있었다. 여러 명. 나를 둘러쌌다. 그 순간 알았다. 끝났다. 게임이 끝났다. 저항하지 않았다. 소용없으니까.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쇠. 차에 태워졌다. 경찰서로 갔다. 취조실. 테이블 앞에 앉았다. 형사가 앉았다. 나를 봤다. 청바지에 피가 뭡니까? 커피요. 거짓말 마십시오. 친구랑 싸웠어요. 무슨 친구입니까? 길에서 만난. 이름은 모릅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증거가 있다고 했다. 목격자가 있다고. 피가 정민호의 것이라고. 무너졌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나는 완벽했다. 똑똑했다. 특별했다. 그런데 청바지 한 벌 때문에 형사가 밥을 시켰다. 탕수육, 짜장면, 소주 같이 먹자고 했다. 이상했다. 누군가 나를 인간처럼 대했다. 먹었다. 배가 고팠다. 형사가 말했다. 힘들었죠. 나를 봤다. 그 눈빛. 무언가가 터졌다. 형사님, 사실 한 놈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다. 멈출 수 없었다. 모든 걸 말했다. 17명. 하나하나. 어디서. 어떻게. 형사가 기록했다. 말하면서 깨달았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냥 범죄자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사가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교도소, 독방, 매일 같은 천장을 봤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두려웠다. 그때 김혜숙이 왔다. 교화위원. 매주 왔다. 성경을 읽어줬다. 말씀을 들려줬다. 처음엔 듣지 않았다. 귀찮았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봤다. 이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착한 사람이 되는 척, 참회하는 척. 그러면 혹시 가명이라도. 그래서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렸다. 연기는 쉬웠다. 나는 거짓말을 잘하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혜숙이 기뻐했다. 변했다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너무 쉽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속는다. 17명을 죽인 내가 성경책만 들면 용서받는다. 어리석다. 하지만 좋다. 이용하겠다. 오늘 그 형사가 왔다. 나를 잡았던 연기할 시간이다. 평온한 얼굴을 만들었다. 눈빛을 차분하게. 형사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형사가 날 봤다. 의심하는 눈. 하지만 나는 완벽했다. 성경을 만졌다. 진심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평안해요. 진심으로 뉘우쳐요. 완벽한 대사, 완벽한 표정. 형사가 물었다. 피해자 가족들은요? 멈칫하는 척했다. 망설이는 척.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충분합니다. 형사가 화냈다. 목소리를 높였다. 옷장에 숨었던 아이. 영아. 그들은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흘렸다. 또 모든 게 연기다. 형사가 물었다. 진심이냐고. 정말 참회하는 거냐고. 나를 똑바로 봤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대사 좋다. 혼란스러운 척, 고뇌하는 척.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편안해요. 형사가 아무 말 못했다. 나갔다. 혼자 남았다. 거울을 봤다. 참회하는 사람의 얼굴. 완벽하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느낀다. 17명. 미안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든다. 그들은 약했다. 나는 강했다. 그게 다다. 하지만 이제 나도 죽는다.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진우, 17명을 죽인 살인마. 하지만 참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것도 나쁘지 않다. 김혜숙은 믿는다. 교도관들도 믿는다. 형사는 의심했다. 눈빛에서 봤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 나는 완벽하게 연기하니까. 성경을 폈다. 읽는 척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글자. 하지만 읽어야 한다. 경건한 사람처럼 창밖을 봤다. 저 위에 하나님이 있나? 나를 속일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침대에 누웠다. 17명이 떠올랐다. 얼굴들. 하지만 미안하지 않다. 전혀 그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니라 나는 나 때문에 죽는다. 청바지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게 억울하다. 17명은 상관없다.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나다. 박진우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나도 세상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나를 죽인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마지막까지 연기하겠다. 착한 사람, 참회한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아니, 사실은 어떻게든 기억되고 싶다. 나는 특별하니까. 죽어서도 특별하고 싶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연기할 것이다. 김혜숙이 올 것이다.
성경을 읽어줄 것이다. 나는 들을 것이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완벽하게. 그리고 언젠가 죽을 것이다. 사형. 그때까지 연기하겠다. 나는 배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우. 그게 나다.